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춘추시대 5명의 패자 춘추 5패. 이번엔 두 번째 패자를 소개해드리는 2부입니다. 춘추시대 최초의 패자로 군림한 제나라는 제환공 사후 급격하게 쇠퇴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패자가 등장해야 했습니다. 제나라에 이어 춘추시대 두 번째 패자로 군림하는 제후는 진나라의 문공이었습니다. 춘추시대에는 진나라와 진과 진이 있어 헷갈림 방지용으로 한자 진나라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는 주 성왕의 동생 우가 분봉받은 영지입니다. 중국 황하강이 모자처럼 생겼는데 모자의 오른쪽 부분이 진나라 지역으로 오늘날의 산서성에 해당합니다. 주나라 천자가문의 사람이 분봉받은 영지이고 또 한때 서주의 수도 호경과도 가깝다 보니 진나라는 처음부터 큰 제후국이었습니다. 주나라의 수도가 호경에서 나갑으로 서주에서 동주로 옮겨갈 때 주 평왕을 옹립한 제후국이기도 했죠. 진나라는 익나라와 진나라로 분열되었는데 두 나라가 70년을 싸우다가 분가에 해당하던 진나라가 익나라를 점령하고 유일무이한 진나라를 표방했습니다. 분가의 진나라가 원래 있던 곳이 고곡이란 지역이었는데 하여 진나라가 익나라를 통합한 사건을 고곡대진이라고 합니다. 고곡대진을 마무리한 제후가 오늘의 주인공 진문공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진문공의 아버지 진헌공도 국가를 잘 계승받아 진나라를 매우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내치를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진나라는 아주 큰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제환공이 규구회명을 개최했을 때도 회명에 참석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이 진헌공에게는 장남, 신생이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헌공이 이민족을 토벌하면서 새로 얻은 여인, 여희가 신생을 제거하고 자기 아들을 차기 제후로 옹립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신생이 진헌공을 독살하려 했다고 모함해 신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장남이었던 태자 신생이 죽었지만 아직 진헌공에게는 둘째 중이와 셋째 이호가 있었습니다. 여희는 진헌공에게 두 형제 모두 신생의 독살 사건의 배후라고 모함하였고 두 공자에게 자객을 보냈습니다. 둘째 중이는 자객을 피해 겨우 정나라로 달아났고 셋째 이호는 양나라로 달아났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 진문공은 바로 둘째 중이입니다. 기원전 655년 정나라로 도망간 중이는 훗날 진문공으로 즉위하기까지 19년간 떠돌아다녀야 했는데요. 이 19년을 중이의 방랑 혹은 중이의 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중이 혼자 방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이와 함께 19년을 함께했던 호원, 호모, 조체, 위주, 호사고, 전힐, 계자추, 선진, 호숙 등의 신하들이 있었고 이들은 중이와 끝까지 함께합니다. 중이의 19년 망명생활 가운데 12년은 정나라에 머물렀습니다. 중이가 정나라로 도망쳐온 지 어느덧 4년 정도 흐른 기원전 651년 진헌공이 죽고 공자들을 모두 내쫓은 여희의 계획대로 그녀의 아들 해제를 옹립했습니다. 하지만 여희에게 반발했던 신하 이극이 여희와 그녀의 아들 해제를 살해했고 그녀의 어머니 여희도 토막 살해해버렸습니다. 이극은 정나라로 사람을 보내 중이를 새로운 제후로 옹립시키고자 했습니다. 이극이 보낸 사람이 중이를 옹립한다고 하자 중이는 호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중이더러 정나라로 도망가려고 처음 이야기해준 사람도 호원이었을 정도로 중이에게 호원은 존재감이 매우 컸죠. 호원은 이러한 난리통의 제후가 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생기는 것이라며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중이가 제후 등극을 거절하자 이극은 셋째 이호라도 모시자며 양나라로 사람을 보내 이호를 모셔옵니다. 더불어 이극은 자기 정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외국의 힘을 빌리는데요. 이극은 서방의 진나라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서방의 진나라는 이 틈을 이용해 중국 문명의 중원으로 강력히 진출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삼고자 이극에게 힘을 빌려주기로 하죠. 아직 이호가 양나라에서 귀국하기 전에 이극은 진나라와 접촉하였고 이극은 5개의 성을 진나라에게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진나라가 진나라의 내정에 개입하면서 중원으로 진출하려고 하자 제나라가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이때 제환공이 패자로 군림할 때였는데 제환공은 스풍에게 군사를 주어 진나라를 향하게 했습니다. 이호는 진나라의 호의를 받으며 진나라로 귀국하고는 명목상 진나라와 제나라가 같이 진나라의 평화를 유지해 주겠다면서 기원전 650년 이호를 진해공으로 옹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후가 된 진해공 이호의 다음 행보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자신을 제후로 등극시켜준 권신 이극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반대한다는 핑계로 진나라에게 약속해주었던 5개의 성을 주지 않기로 하죠. 기원전 648년과 기원전 647년 진나라에 큰 기근이 들이닥쳤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마당 진나라는 진나라에게 구휼 요청을 했습니다. 진해공 이호에게 배신을 받은 진나라였지만
그래도 백성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냐며 진나라의 목공은 진나라에게 구휼미를 대폭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이번엔 진나라에 대규모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작년에 도와준 일이 있으니 진나라도 진나라에게 구휼 요청을 했으나 진나라가 거절해버렸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진나라 목공은 전쟁을 결심하고 기원전 645년 진나라와 진나라가 맞붙으니 바로 한원 전투였습니다. 승자는 진나라였습니다. 역시 배은망덕하면 지는 게 세상 도리인가 봅니다. 이 진해공 2호는 진나라의 포로가 되었죠. 진나라는 해공 2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그의 아들을 포로로 교환하는데, 하지만 패전의 후유증 때문이었을까요? 해공 2호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아버지 소식을 들은 그의 아들은 포로로 있으면서 탈출해버렸습니다. 기원전 637년 진해공 2호는 사망했고 그의 아들이 진회공으로 즉위했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주인공 중이는 정나라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중이는 정나라에서 계외라는 여인과 혼인하면서 자식도 낳고 거의 완전하게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해공 2호가 즉위하고부터 형 중이의 존재가 여간 거슬린 게 아니었습니다. 진해공 2호는 생전 정나라로 자객을 보내 중이를 몇 번이고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정나라에 있을 수가 없던 중이는 자신과 정나라까지 와주었던 신하들과 상의해서 정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향했습니다. 정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가던 중 오록이란 지역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며칠을 걷기만 하느라 배를 줄인 중이와 그 신하들이 마침 근처에 있던 농부에게 먹을 것을 동냥하자 생긴 건 멀쩡하면서 동냥해대는 중이와 그 일행을 안 좋게 봐서 그 농부는 일부러 밥그릇에다가 흙을 채워다 준 겁니다. 중이는 분노하여 그 농부를 죽이려고 했지만 호언만큼이나 중이가 신임하던 신하 조최가 이 또한 하늘이 주신 것이라며 중이를 말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이와 일행이 제나라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제환공은 중이와 신하들을 환대해 주었고 중이는 제나라에서 결혼도 하고 5년간 제나라에 정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원했던 건 중이가 안전한 곳을 찾아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후예를 도모해야 하는데 제나라 삶에 안주하려는 중이의 모습에 신하들은 더 이상 제나라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제환공이 죽고 그 아들들이 한창 치고받고 하고 있을 때라 더 이상 제나라에게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었고요. 신하들은 제나라를 떠나자고 했으나 중이는 거절하였죠. 별 수 없이 신하들은 야밤에 중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강제로 중이를 데리고 제나라를 탈출했습니다. 중이와 신하들은 조나라에 먼저 들렀습니다. 하지만 조나라의 제후는 거지 행색의 중이와 신하들을 매우 멸시하였습니다. 조나라의 대부 가운데 희북이는 중이를 잘 맞이하라는 아내의 말에 희북이는 그나마 중이를 챙겨주었죠. 중이와 신하들은 조나라를 나와 송나라로 향했습니다. 송나라로 가던 중 신하 중 한 명이었던 두수가 일행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식량과 돈을 가지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졸지에 완전히 굶게 된 일행들, 이때 또 다른 신하 중 한 명이었던 계자추가 자신의 허벅지살을 잘라 중이와 일행들과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중이와 일행은 송나라와 정나라를 거쳐 목적지를 남방의 초나라로 정했습니다. 초나라의 성왕은 초나라에 도착한 중이와 일행을 환대해 주었고 예우해 주었습니다. 초나라의 신하 성득신이 초성왕에게 중이를 죽이라고 했으나 중이는 초성왕에게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제가 군주의 은혜를 입어 진나라로 돌아간 뒤 훗날 진나라와 초나라가 중원에서 만난다면 저는 군주의 군대를 피해서 30리씩 3번 총 90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중이가 초나라에 머무르고 있을 때 딱 중이의 동생 진해공 2호가 죽고 진나라의 포로로 있던 2호의 아들이 진나라를 탈출해 귀국하여 기원전 637년 진회공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진나라는 멋대로 탈출한 진회공을 진나라의 제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초나라에 있는 중이를 새로운 진나라의 제후로 옹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초나라 측에서도 중이가 진나라의 새로운 제후로 등극하기를 원했고 초나라는 기쁜 마음으로 중이와 일행을 진나라로 환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이는 진나라의 군대에 힘입어 진나라를 공격해 기원전 636년 조카 회공을 폐위시키고 마침내 중이가 진나라의 제후로 등극하니 바로 진문공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환갑이었죠. 진문공이 어렵사리 등극했으니 진나라 조정에 큰 인사이동이 있겠죠. 진문공은 19년을 함께 해주었던 신하들에게 논공 행상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한 사람이 한 명 나와버립니다. 바로 진문공이 굶어 죽기 직전 자신의 허벅지 살을 선뜻 내어준 계자추였습니다. 계자추의 출신이 매우 미천했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계자추는 19년을 진문공 곁을 지켰음에도 높은 관직에 제수받지 못했나 봅니다. 서운한 마음에 계자추는 정계 은퇴 후 시골에서 노파를 모시며 은거합니다. 훗날 계자추가 사라졌다는 걸 안 진문공은 계자추를 찾아갔으나 계자추는 복귀 의사를 거절하자 진문공은 계자추의 집이 있는 산을 불태워버리면 산에서 나오리라 생각해 산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하지만 계자추는 어머니와 함께 산에서 나오지 않고 불타 죽어버렸죠. 그 날이 24절기 중 청명이었는데요. 계자추의 죽음에 큰 시리에 빠진 진문공은 자책하면서 계자추가 죽은 청명날에는 절대 불을 지피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한 명절이 한식입니다.
한식 때는 불의 사용을 금하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풍속에서 유래한 이름이죠. 진문공은 워낙에 어렵게 즉위를 했고 이전까지 진나라 내분이 워낙 격렬했던지라 내부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반발심을 잠재우는 게 중요했는데 진문공은 본인한테 반기를 들지만 않으면 그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귀족들의 힘을 무한정 키워줄 수는 없어서 무려 11개의 성씨의 가문을 육성했습니다. 유력 가문의 수가 이 정도로 많으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문공의 최측근들은 행정집단으로 임명하여 실무자 역할을 부여하면서 실세가 될 수 있고 말이죠. 제나라의 황공과 관중 콤비가 이 경제정책에 집중했다면 진문공은 군사정책에 집중했습니다. 진문공이 많은 유력 가문들을 육성해주니 그들로부터 인력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진문공은 기존의 2군 체제였던 진나라의 군세 편제에서 3군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문공의 군사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전투가 찾아옵니다. 초나라의 서왕이 송나라를 공격하자 송나라는 진문공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기원전 632년 진문공은 초나라를 막고자 출병하였습니다. 진문공은 초나라와의 결전 이전에 다른 제후국이 초나라를 지지하지 못하게 친초나라 제후국이었던 조나라와 위나라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 중 조나라는 진문공이 망명 생활을 할 때 진문공을 멸시한 국가였죠. 진문공은 조나라를 아주 탈탈 텁니다. 하지만 딱 하나 진문공이 병사들에게 절대 건드리지 말도록 한 곳이 있으니 그나마 조나라에서 본인에게 잘해주었던 희부기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부기를 질투한 다른 신하 전힐이 희부기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했습니다. 초나라는 초성왕이 이끄는 부대와 성득신이 이끄는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조나라와 위나라가 완전히 진문공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에 초성왕은 성득신에게 본인과 합류하도록 하였으나 성득신은 진문공이 진나라 군대와 싸우기 위해 단독으로 작전을 감행합니다. 진문공과 성득신의 초나라 군대가 맞닥뜨리는데 일전에 진문공이 초나라에 머무르겠다던 약속대로 대치전선에서 3번에 걸쳐 각각 30리씩 군대를 물리다가 성복에 진을 쳤습니다. 실제로 양보했다기보다는 90리씩이나 초나라 군을 이 진나라 군대가 싸우길 원하는 곳으로 유인했다는 뜻이 됩니다. 성복에서 두 국가의 군대가 맞붙으니 이름하여 성복대전이고 성복대전의 결과는 진나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초성왕에게 성복대전의 패전 결과가 전해지자 애당초 왜 자기 말을 안 들었느냐며 성득신에게 자결명령을 내렸고 성득신은 초성왕이 있는 곳을 향해 2번 절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복대전 승리 후 진문공은 천토라는 곳에서 회맹을 개최합니다. 이를 천토지맹 혹은 천토회맹이라고 합니다. 명실공히 진문공이 춘추시대의 2번째 패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진문공은 성복대전 사후 진나라의 3군 체제를 무려 5군 체제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만큼 인력 확보가 가능했다는 거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성복대전으로부터 6년 후 기원전 626년 진문공이 사망합니다. 진문공의 재위기간은 약 10년 정도인데 고생했던 기간에 비하면 긴 재위기간은 아니죠. 진문공이 사망하자 진나라의 예상치 못한 성장에 위기감을 느꼈던 진나라 제후 진목공은 진나라 공격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사서에서는 진목공도 춘추 5패로 꼽는데요. 먼저 진나라에게 붙은 정나라를 먼저 토벌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새어나가자 진나라 장수 맹명신은 정나라 대신 활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진나라도 전투 준비에 있었고 진문공 이후 즉위한 그의 아들 진양공은 효산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진나라 군을 공격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효산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도 진목공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동방 진출을 꽤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패자는 이 나라에서 나오는데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